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팀에서 주식 전략을 맡고 있는 허재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 말 이후에 한 2개월째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아마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조금 흔들리는 흐름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분기에는 그래도 주식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7월 말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미국 금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4분기 초반부터는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가계 저축 같은 경우에 10월 달부터는 그 가계 그 학자금 대출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미국의 소비가 3분기, 2분기보다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금리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기업들 실적입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을 보면 올해 실적은 그냥 그런데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의 마진이라고 하죠. 이익률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막 금리 오르고 유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더 올린다 만다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막상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면 미국의 시장은 좀 다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4분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조금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한 6%에서 한 7% 정도?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세의 어떤 상승 여력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지금 현재 지수가 한 4,300, 4,400대인데요. 지난 고점이 이제 4,600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4, 5%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고점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서 전고점 정도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의 상승 여력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높고 또 긴축에 대한 어떤 계속된 걱정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힘이 없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4,600대에 이르렀을 때 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싼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그 매그니피컨트 7,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7개 종목을 빼고 미국 시장을 보면은 PER이 한 14배, 1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까지는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희는 미국 주식시장의 4분기 상승 여력을 한 5에서 6% 정도, 지난 고점인 한 S&P 500 한 4,600까지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방송하는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FOMC에서는 적어도 추가적인 한 번에 더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겼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을 때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월, 12월에는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 연준의 긴축은 거의 끝났다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미국이 긴축을 할 만큼 아주 가파르게 미국 경기가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 경기가 좋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가계가 코로나 이후에 정부 재정으로부터 갖고 있는 엄청난
가계 저축, 소위 말하는 잉여 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아마 한 4분기 중후반부터는 상당히 꽤 많이 고갈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미 연준이 이러한 가계의 어떤 재고 상태를 봤을 때 아주 가파르게 또는 뭐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리기에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뭐 핫한 섹터는 역시 테크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역발상적으로 적어도 4분기에는 테크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간단하게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7개 기업들의 PER은 S&P 500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2022년 초, 그 다음에 2021년 말에 어떤 고점에 거의 접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7개와 나머지 493개 기업들의 어떤 그 종목 간의 밸류에이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핫한 것은 역시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와 같은 테크 섹터이긴 합니다만은 4분기에는 그런 테크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그 테크 섹터가 아닌 섹터 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로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이것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그 비만 치료제를 갖고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 특히 뭐 일라이 릴리라든가 뭐 미국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노보노 디스크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 기업들을 제외를 한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모더나 주가. 모더나 주가가 지금 백신 개발하기 전 수준까지 거의 떨어졌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예, 4분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로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4분기 주식시장의 모습은 나쁘지 않을 걸로, 그래도 전고점을 향해서 회복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내년 1분기에는 또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불안한 요인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해서 90불이 지금 넘어서 뭐 93불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물가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미국의 가계의 경우 이 그 자동차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게 지금 당장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 초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택 가격인데요. 주택 가격도 지금 조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특히 임대료가 미국의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물가에 대한 압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내년 1분기의 통화 정책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어수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분기 주식시장의 모습은 4분기에 이렇게 회복세가 다소 좀 멈추고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1분기의 주식시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것을 좀 권고해 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당장은 미국 기업들이 물론 뭐 좋은 기업들과 나쁜 기업들 다 뭐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자금에 있어서 자금 사정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021년 즉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뭐 1%, 뭐 2%대 아주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많이 빌려놨고, 또 그때 당시에 정부가 많은 지원들을 해주면서 그때 그 빌린 돈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되면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빌렸던 돈들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인 거죠.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발행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3년에서 5년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2024년이 되면은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받았던 대출이나 발행했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만기 도래 금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 4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거의 8, 9천억 달러로 거의 2배 이상 오르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조 달러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2024년에 미국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물론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현금 많은 기업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코로나 때 힘들었던 기업들,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올해보다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4년에는 조금 더 우량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에너지 섹터 하고요, 산업재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에너지 섹터나 산업재 sek터가 사실 경기에 좀 민감한 섹터이고, 자금을 좀 많이 빌려서 사용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2024년에 미국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올해보다는 나쁠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업체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유가가 잘 안 빠질 것 같고요. 유가가 잘 안 빠지게 되고 유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유지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석유 시추라든가 이런 생산들, 원유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석유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좀 더 좋아지거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풀어놓고 지금 다시 안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더라도 미국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 에너지 기업들이 석유나 원유에 대해서 환경 문제 때문에 또 ESG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못해서 원하는 것만큼 생산을 많이 못합니다. 따라서 이 유가가 상당 부분 좀 고공행진을 어느 정도는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고용을 늘릴 거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기를 어느 정도 살려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그래서 중국에 빼앗겼던 일자리를 미국으로 많이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어떤 캐펙스, 설비 투자는 꾸준히 좀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특히 내년도에 또다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2024년에는 에너지와 산업재, 특히 이제 미중 관련한 갈등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리쇼링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미국 주식시장 전망, 특히 4분기하고 내년 초까지의 흐름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측면들도 좀 있을 텐데,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